네, 안녕하세요. 정경진 기자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로 다시 인사드리죠. 그동안에 IPO 딜이 없어서 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잠깐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좀 쉬고 있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IPO 기업들 2023년도에 많이 등장할 텐데 하나하나 좀 알짜 종목들 좀 선별해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들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3년 첫 IPO 종목으로 제가 가져온 곳은요, TMC라는 회사입니다. 이 TMC라는 회사 지금 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에서만 봤을 때는 무슨 반도체 제조회사 같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이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1월 4일부터 5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공모주 청약은 다음 주이기 때문에 먼저 기업 분석과 그리고 공모가가 과연 적절한지 적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일단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TMC가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할 텐데 언론 보도에서는 지금 반도체 특수가스 개발 업체다. 공정용 특수가스 국산화 업체다. 희귀가스 국산화 업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망하다고 하는 반도체 분야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어떤 소재, 소모성 소재를 만드는 회사구나 정도는 기사들 제목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 선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증권신고서를 보면요. 저는 이제 증권신고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IPO 기업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2015년도에 세워졌고요. 특수가스와 희귀가스를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세워진 회사이지만 워낙 이제 원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16년 즉 회사 설립하고 1년 만에 국내 주요 반도체 제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SK 하이닉스의 정식 협력사로 등록이 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요. 이 회사에게 있어서 사업적 전기는 아무래도 2019년도에 있었던 일본과의 어떤 일본의 수출 규제였죠. 이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반도체 제조를 하는데 필요한 특수가스 같은 경우를 이제 수출을 제한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국산 제조사들 특수가스를 국산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명을 받았거든요. 이 기업도 2019년 설립 5년 차를 맞아서 어떤 사업적으로 호재를 어떻게 보면 사업적 호재를 맞았고 때문에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만드는 그 특수가스가 반도체 공정 중에서 어디 쓰이냐부터 이제 좀 확인을 해보면요. 포터 공정, 식각 공정, 그리고 증착, 이온 주입 공정에서 이제 쓰이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 주요 제품으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거는 희귀가스인데요. 이 희귀가스도 사실은 포괄하면 특수가스예요. 그리고 특수가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모성 어떤 소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제가 왜 희귀가스를 강조하냐 했을 때 국내에서 희귀가스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제조해내고 있는 기업을 사실상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최대 강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덕분에 이 회사는 일본의 수출 무역 규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희귀가스를 판매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스들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가스들을 그러면 이 회사가 직접 뽑아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조금 이 사업 영역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원재료 부분에서도 보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제품군과 동일하게 원재료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정유 화학 업체들을 보면요. 석유, 즉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서 그걸 정제한 다음에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걸 재판매하는 형식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특수가스 원자재, 원재료들을 이제 수입을 해와서 이것을 진짜로 산업에 쓰일 수 있는 이렇게 순도를 높이는 형식으로 쓰일 수 있게끔 정제, 가공해서 이제 판매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술력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요약해 놓은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에 대한 어떤 합성 전기 분해부터 해서 정제, 충전, 패키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까지 다 마치고서 이걸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이제 글로벌리 봐도 이런 어떤 특수가스 혹은 희귀가스들에 대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장 진입 장벽이 좀 큰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기에는 이제 석유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 원유를 수입해 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와 같은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그래도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특수가스, 희귀가스들에 대한 국산화 수요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반도체 사업이라는 거는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반도체들이, 고성능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는 어떤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덕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만 하더라도 한 364억을 벌던 회사인데요.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340억이나 되는 매출을 일으켰거든요. 또 눈여겨볼 점은 영업이익도 37억에서 431억으로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률도 18%로 오히려 과거보다 더 좋아졌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업 환경이 참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진을 얻고 있다. 즉 커지는 어떤 사업 환경,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라는 거를 이 부분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 회사는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특수가스, 희귀가스를 제조하는 회사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독보적이라는 부분은 좀 더 어떻게 보면 설명을 곁들이면은 단순히 이제 뭐 수입을 해와서 어느 정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사실 원재료 추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걸 제품화하는 모든 과정까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은 아직은 국내에서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이런 점에서 제가 독보적이라는 수식어를 좀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특수가스나 희귀가스의 국산화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이 이제 IPO에 나왔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한번 이 기업만의 강점을 제대로 알아보자, 이걸 알고서 투자를 해보자, 이런 어떤 뭐 여러분들의 니즈가 있을 텐데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강점을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좀 얘기한 거를 좀 풀어드리는 격인데요. 일단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강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는 거는 앞서 얘기한 대로 희귀가스에 좀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 희귀가스를 직접 제조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엑시머, 그리고 이제 크립톤, 제논, 이런 지금 이 가스들이 희귀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매출 비중이 지금 72%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는 이 희귀가스를 제조, 양산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회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이제 이 회사의 강점이다라고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희귀가스 제조 역량이 독보적이라고 했을 때, 다른 기업은 정말로 지금 정 기자 말대로 희귀가스를 못 만들고 있느냐, 뭐 아니면은 진짜 좀 이 희귀가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그렇게 좀 뭐랄까요, 난이도가 있는 거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회사가 IPO를 하면서 내가 여기랑 되게 비슷한 경쟁사입니다라고 선택해온 몇 가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업인 원익 머트리얼즈라는 데를 가져왔습니다. 이 회사도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 지금 이 회사의 상품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희귀가스가 없죠. 예, 여기 제논 하나 정도 있는데 희귀가스가 사실상은 뭐 하나 정도 있는 수준이거든요. 이거와 비교해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제품이 하나, 둘, 셋, 적어도 3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희귀가스를 제조하면서 경쟁사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또 독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강점으로는 반도체 공정력 특수가스의 이제 국산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거론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예전에는 국내 어떤 반도체 제조사들이 얘네 말고 기존에 거래해왔던 기업들한테서 사서 쓰면 되는데 굳이 이 기업을 선택해야겠어라고 했지만, 이 기업이 이제는 좀 더 매력적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가파른 실적 성장세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대로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올라갈 때 이렇게 가파르게 실적이 늘어났던 이유는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실적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희귀가스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많이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인데요. 이 중국과 거의 비등할 정도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산 희귀가스와 특수가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하필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원재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직접 뭔가 원재료도 만들 수 있고 또 혹은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더 어떻게 보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이 여기서 이렇게 실적이 가파르게 늘어났다는 걸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잠깐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정 기자가 봤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반짝수혜라는 말 아니겠어?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 번의 일본의 수출 규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요. 국내에서는 뭐냐면은 웬만한 어떤 소재, 부품들을 국내에서 수급할 수 있게끔 좀 해보자 이런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국내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인 게요. 지금 사실은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 중국과 대만의 갈등 이러면서 지정학적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냐면은 이왕이면은 영내, 즉 나랑 우호적인 관계이거나 국내에서 웬만한 것들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웬만한 것들은 자급자족하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국내에서는 반도체 분야에서 제조사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되게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업들도 당연히 이런 어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웬만하면은 모든 걸 수급하자 이런 이제 흐름이 나올 테고요. 이제 그걸 감안해 보면은 지금 2021년도에서 2022년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가파른 실적 성장이 반짝 성장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즉 다시 말해서 국산화 수요는 확대 추세고 이 확대 추세가 당분간 계속 혹은 꽤나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회사의 강점으로서 공정용 특수가스를 만들고 공정용 희귀가스를 만들고 꽤나 정제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독보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제품 수요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고 하니 이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회사에 대한 경쟁력이요. 국내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2015년도에 생긴 회사인데요. 이 2015년도에 회사 생겼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8년 차, 이제 9년 차에 접어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기업이자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도 이 회사와 이제 관계를 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주요 매출처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사업 초기부터 SK 하이닉스와 관계를 텄었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떻게 보면 좀 중대형급 반도체 제조사들과 관계를 튼 다음에 TSMC와도 관계를 텄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없던 실적이 하나가 생겨요. 2022년 3분기에 보시면은 2019년에도 0%, 2020년에도 0%, 2021년도에도 0%인데 2022년 3분기까지 해서 2022년에 새로운 매출처가 생겼는데 이게 바로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양강구도라고 하기엔 물론 TSMC가 워낙 우량한 회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1위, 2위를 하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까지 TMC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글로벌리 인정받고 매출처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회사의 강점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 투자 매력인데요. 투자 매력으로서 당연히 이 회사의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로 이 회사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국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더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데다가 국내에서도 또 삼성전자까지 이 회사랑 어떻게 보면 관계를 트자 어떤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회사의 투자 매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사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요. 리스크로서 업황이 어둡다는데요. 뭐 이 얘기 들으면은 반도체는 항상 유망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방송을 보시는 주식 투자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설비 투자 줄이겠다. 뭐 SK 하이닉스도 설비 투자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1월
4일자에 나왔던 이제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적자가 15년 만에 재현되나 이런 좀 불길한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 TEMC의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반도체 제조 분야이고, 그 제조 분야가 업황이 어둡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만드는 어떤 공정용 가스, 공정용 소재에 대한 수요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회사 쪽에서는 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이제 특수하게 소모성 소재이고, 이 반도체 기업들이 보통은 최소 분기 혹은 1년 단위로 그 해에 만들 거라고 예상되는 반도체들에 대해서 미리 이 소모성 소재들을 많이 대량 구매해 놓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사 업황이 한 몇 분기, 한 뭐 3, 4분기 정도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직격탄을 맞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걸러들어야 될 거는 항상 회사 쪽에서는 사업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하죠. 본인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한 회사들만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TEMC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자신이 있다는 자신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우리는 좀 투자자로서 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지금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는데 이런 전방 산업 자체가 일단 당분간은 좀 업황이 어둡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회사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소 꺾이거나 혹은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는 분명히 있겠구나,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 매력 과 함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분명히 이제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자신감 있게 IPO를 진행합니다. IPO 수요 예측과 이제 일반 청약을 거쳐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IPO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 수요 예측은 1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우리 이제 일반 투자자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날은 1월 11일 이렇게 해서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는 32,000원에서 38,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어쨌든 이 기업이 목표로 하는 거는 공모가 희망 밴드 최상단의 가격을 기준으로 4,200억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코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이제 공모가가 적정하냐라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일단 저의 개인적인 사견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비싸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렴하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니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회사는 애매하다가 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큼 되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혹은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애매한 방송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희망 밴드가 좀 넓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는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 살만한 가격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서거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요. IPO 공모가가 비싸다 안 비싸다라는 거 얘기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이거는 이제 IPO 몸값을 산출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산출됐는지를 어떻게 보면 역으로 추적해 보는 건데요. IPO 기업의 몸값은요. IPO 이제 그 기업의 연간 실적에다가요. 비교 기업의 주가 비율, 뭐 PER이든 PSR이든 PBR이든 그거를 적용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IPO 시장에 처음 등장했으니까 일정 부분 박앤세일, 즉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몸값을 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몸값이 만약 비싸다고 한다면 실적 부분에서 너무 미래의 실적을 추정해가지고 실적을 가져왔을 때는 좀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혹은 이제 비교 기업인데 비교 기업을 가져올 때 실제로 이 회사의 체급에 맞지 않은 비교 기업을 가져와서 나랑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뻥튀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신생 애니메이션 회사가 내 비교 기업으로 디즈니를 가져왔을 때 우리는 몸값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류의 어떤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 같은 경우도 다른 애들은 다 한 30% 세일하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10%만 세일한다 하면은 조금 몸값 욕심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먼저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실적 반영을 보겠습니다. 실적 반영은 이 회사는 작년 3분기까지 나온 순이익에다가요, 그거를 연환산했습니다. 그래서 연환산 순이익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요.
보통은 IP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IPO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막 3년 뒤에, 5년 뒤에 순이익을 추정해가지고 자기 몸값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3년 뒤에, 5년 뒤에 그 순이익을 실현할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되게 물음표가 달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적어도 작년 이제 4개 분기 중에 3개 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연산한 순이익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어떤 실적을 가지고서 IPO 몸값을 도출해냈다라고 한다면은 납득 가능하다. 뭐 이것에 대해서 오케이다까지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오케이라는 거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반짝 그 실적이 좋아가지고 약간의 고평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기업 자체가 몸값을 부풀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러분들한테 속이려고 했던 부분은 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비교 기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이 회사는 총 5개의 기업의 비교 기업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비교 기업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 물음표라는 게 사실은 이 5곳을 사실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워닝 머티리얼즈와 그 외의 것인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TEMC라는 기업은 그 반도체 공정력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회사는 워닝 머티리얼즈 하나예요. 공정용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를. 그렇다면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소재 회사이거나 부품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의 이제 비교 기업의 이제 PER을 보면요. 직접적인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워닝 머티리얼스의 주가 PER은 5배 정도 수준인데 다른 기업들을 봐보세요. 11배, 20배, 12배 이 정도잖아요. 뭐 ENF는 좀 열애라고 둔다 할지라도요. 그렇다면은 요게 지금 이 기업들을 경쟁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을 비교 기업으로 가져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몸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용한 PER을 10.99배, 즉 11배 정도 적용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경쟁사 대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때요? 한 2배 정도의 몸값 부풀리기가 일어났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수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기업이 적절했냐, 그러니까 적절한 몸값을 만들어내기 위해 비교 기업을 잘 선별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사실은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회사의 증권신고서를 보면은 산업용 가스 제조사로서는 워닝 머티리얼즈 하나만 좀 비교 기업으로 살펴봤습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 회사와 직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비교 기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워닝 머티리얼즈보다 아까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PR 배수를 더 높게 잡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워닝 머티리얼즈가 더 큰 회사예요. 이 매출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IPO하는 TEMC가 얘가 주인공인데요. 이 TEMC의 매출은 2,379억이고요. 이게 지금 22년 3분기 누적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워닝 머티리얼즈는 이 회사보다 더 커요. 3,886억. 즉 3분기까지. 그럼 거의 4천억 버는 회사인데 2천억 버는 회사. 그러니까 매출이 2배 큰 회사인데 PR은 더 높게 잡아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가능한가라는 좀 의구심은 들죠. 물론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희귀가스를 거의 생산하지 않아요. 제조하지 않아요. 반면에 TEMC는 가장 이제 뭐랄까요? 명품 가스라고 할 수 있는 희귀가스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TEMC가 워닝 머티리얼즈보다 한 2배 높은 PER 배수를 적용하는 것도 뭐 용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2배라는 가격에 대해서 즉 PER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각자의 판단은 좀 다를 수 있고요. 수치상만 봤을 때는 분명히 지나치게 큰 감이 있기 때문에 비교 기업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는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할인율은 과연 적절하느냐, 잘 다른 데랑 비슷하게 좀 세일을 해서 나오냐 했을 때 이 회사가 적용한 이제 할인율은 19에서 32% 수준인데요. 근데 이제 2020년 이후에 이제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요, 이렇게 TEMC처럼 이제 기술 성장 기업들이 적용한 PER의 평균치를 보면은 26.37배에서 39.85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얘네랑 이 TEMC와 비슷한 어떤 상장 방식으로 상장했던 기업들보다는 할인율을 좀 적게 적용한 게 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 부분에서도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회사의 공모가 희망 밴드 자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이 회사의 공모가가 적정하냐, 투자할 만한 공모가로 상장을 하느냐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공모가 희망 밴드는 오케이인데
희망 밴드가 다만 저렴하지는 않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 밴드 상단으로는 좀 비싼 감이 있고요. 희망 밴드 하단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납득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TEMC가 어떤 기업인지, 어떤 강점과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고, 그와 더불어서 이 기업의 공모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공모가를 논하려면요, 수익 예측 이후에 공모가가 확정된 이후에 좀 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청약을 앞두고서 이 확정된 공모가에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할까요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